신문부 사이다 헤드라인. 자, 그런 와중에 이 국제사회는 진짜 그야말로 정글입니다. 정글. 진짜. 무슨 뭐 법도 없고요. 규칙도 없고요. 오직 힘만 존재합니다. 그냥 뭐 남의 나라 대통령 잡아갑니다.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생포해서 미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가능한 세상입니까? 타국의 대통령을. 이미 했어. 미국이 맨날. 얘 뭐 예전부터 해왔던 일인데 이 생포 전 상황을 매불쇼에서 한번 다뤘었거든요. 네. 도대체 미국이 왜 이런지 이유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발생한 뉴스 앞에 이 그동안에 매불쇼가 다룬 내용 짧게 좀 정리를 하고 새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1918년 네. 석유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는 나라입니다. 네. 전 세계 1등입니다. 근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에 투자해서 미국하고 베네수엘라는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해 버립니다. 미국이 그리고- 투자를 막 했는데요. 네, 국유화하고 네. 차베스라고 하는 네. 대통령이 집권하고 반미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차베스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고 이번에 잡혀간 네. 마두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두로도 역시 차베스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게 되고 독재를 강화하고 중국하고 러시아와 가깝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뚜껑이 날아가겠죠. 네. 트럼프가 이제 뚜껑이 날아가면서 마두로를 마약 사범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선박도 공격하고 막 그랬어요. 매불쇼가 여기까지 다뤘었거든요. 네. 이게 뭔가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베네수엘라를 막 그냥 들어가가지고 공격하고 대통령이 끌고 나가니까 조그마한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잖아. 베네수엘라 인구가 거의 한 3천만 명 됩니다. 와. 3천만 명? 예, 와. 거의. 그리고 영토는 우리나라의 9배야. 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야. 예, 이런 나라인데 네. 미국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서 미국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네. 일련의 과정 영상으로 짧게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Good night. Happy New Year. 네.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냥 끌고 가버린 거야. 네. 어떻게 저럴 그냥 수가 끌고 있냐. 갔어. 네. 전투기 150대 이상 출격해가지고 마두로 경호팀 대부분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민간인 포함해서 네. 지금 현재까지로는 한 80여 명 사망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기까지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또 나누겠습니다만 이 전문가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제법 위반이고요. 뭐 일종의 전쟁 범죄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마두로가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는 뭐 대부분 사실로 보이지만 그건 전혀 다른 문제고요. 이건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약탈적 행위라고 국제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이번 이 공격을 두고 이제 그 신몰로주의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혹시 뭔지 알아들어요? 몰라요. 마리님 뭘로 나올지. 마를리몰로 이외에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쑥 넘어가면 안 돼. 몰로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유럽도 그렇고 우리 아메리카 대륙도 그렇고 서로 이제 간섭하지 맙시다라고 서로. 선언한 거야. 아, 네. 근데 그때는 미국이 막 그렇게 군사력이 대단하지 않았거든. 지금처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 근데 아무튼 이제 미국은 자기들 더 이상 침략 안 당하려고 그 아메리카 대륙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이 대장 노릇을 하게 돼 버린 거예요. 아, 그 대륙에서. 예. 그 이제 다시 이제 재림 신몰로주의 이런 설명 맞는 거죠? 네. 위선조차 사라진 야만의 시대. 이 야만이 얼마나 야만이냐면 백악관 공식 인스타그램에 욕설을 섞인 표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파포라고. 예. 처음에는 FAFO. 예, FC 까불면 죽여버린다. 까불면 다쳐 까불면 죽여버린다는 게 그냥 나온 거예요. 공식 계정이요? 네, 공식 계정. 공식 계정의 인스타에. 그런데 이 트럼프는 이제 당분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위선을 떨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그냥 석유 우리가 먹을게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베네수엘라의 석유. 예, 네. 위선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 그냥 야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가면마저 벗어버린 트럼프의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We're going to have our very large United States oil companies, the biggest anywhere in the world, go in, spend billions of dollars, fix the badly broken infrastructure. 와, 미국 대형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돈을 벌 거래. 와, 이렇게까지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솔직한 적은 없었죠. 이렇게까지 트럼프가 이제 당분간 베네수엘라 미국이 운영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부통령도 다 협조하기로 약속 끝냈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She had a long conversation with Marco, and she said, "We'll do whatever you need." She really doesn't have a choice. 네. 그런데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전혀 이야기가 달랐어요. 마두로 석방시켜라라고 하면서 항전 의지를 또 불태우거든요. 이 트럼프 말이랑 조금 달라요. 네. 그 부분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Exigimos la inmediata liberación d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y de su esposa Cilia Flores. 네, 그러자 트럼프가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해요.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안 하면? 처신하지 않을 경우 2차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해. 네. 그러자 부통령, 지금 권한대행이거든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톤이 매우 다운됩니다. 부통령이 톤 다운된 입장을 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 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전제로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균형 있고 상호 존중하는 국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선시한다. 네. 그러면은 저 부통령 권한대행하고 트럼프하고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저 사람하고 사전 조율보다는 내부에 분명히 제거 작전에는 내통이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아, 제거 작전 자체는 그런데 저 부통령하고 저는 했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짜고 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통령은 친미로 돌아설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친미로 돌아서라도 미국이 직접 지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네. 과정에서 저는 어떻게 국민적 여론을 수용해서 반항을 할 겁니다. 로드리게스의 정치적 입장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래요? 누가 그 밑에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을 통제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번져나갈지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저 자신도 굉장히 놀랐지만 네. 오줌을 지렸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북한은 크게 이제 반발을 했거든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 입장 잠깐 전해주시겠습니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였다. 불량배적, 야수적 본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네. 불량배다. 혹시 그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처럼 북한도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저는 저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2017년에 코피 작전으로 참수 작전 얘기했었잖아요. 트럼프가. 참수작전 그때가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아찔한 거죠. 그런데 저는
김정은은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정말로 못 믿겠다는 생각하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도 있겠지만 결국 핵을 가지기를 참 잘했다. 북한 영토에 폭격을 한 이상 북한은 반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면전으로 간다.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코피 작전이라고 부르냐면 어릴 때 왜 코 탁 때려서 피 흘리면 항복하잖아요. 울어버린다. 우리나라 말에 그 코피예요. 코피예요. 그래서 근데 코피를 흘려도 북한은 졌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피 작전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와, 지러네.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아찔해. 지금 들어보면. 저는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와, 지금 김정은이 오줌 싹 쌌는데. 김정은이 소식은 요 정도. 그래서 이번에 탄도미사일 쐈나요? 그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국 방문 때문에 쏜 건가? 예, 저는 그쪽 이유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이번 트럼프의 침공이 정당화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다. 이런 이제 언론의 분석이 있었거든요. 중국이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의 이러한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한다.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중단하라. 중국은 또 반대했네요. 강력하게.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하죠. 아니 그러면 이번에 미국의 침략이 네.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대만 침공은 미국의 영향력보다는 중국의 자체적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지 않고도 대만을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독립을 허락해주지 않는 한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침공을 해서 자국의 영토를 파산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논리적으로는 훨씬 더 니네들 베네수엘라 침공했는데 왜 우리는 대만 보고 그렇게 못하게 하느냐라는 논리적인 우위는 확실히 확보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대만 침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대만은 중국이 침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해양 봉쇄를 해서 절대 동족 간에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파괴와 또 대외적 명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예 해상 봉쇄만 하더라도 돌복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 봉쇄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반응이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았다고 비판했던 우크라이나. 당연히 미국 이번에 비판했겠죠? 네. 그럴 리가. 그런데 정반대의 입장을 내어는 이 국제사회는 어려워요. 정말 냉혹합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국가가 독재와 억압 없이 자유롭게 살 권리를 갖는 것을 일관되게 옹호한다. 마두로 정권은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해왔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안전, 번영, 존엄, 민주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지한다. 마두로 없어진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참 못됐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최소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니 러시아하고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찬성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때렸으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젤렌스키는 반대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돼 있어. 반대로. 그럼 말 나온 김에 러시아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지들이 침공했으니까 찬성해야 되는데 얘네들 또 반대. 난 진짜 모르겠어 이런 거. 진짜 이기적이야. 야, 저렇게 무력 침략행위 저질렀다고 하면서 우려스럽고 비난할 만하다. 진짜 너네는 그러면 이 나쁜 놈의 스키. 진짜 이게 국제사회는 이기적이야. 오로지 이기적.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또 손바닥처럼 뒤집고 예. 그때 입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뭐 어떤 법도 없고요. 원칙도 없습니다. 오로지 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뻑하면 집에 와서 실컷 힘들게 협상하고 오면 야 정말 힘 키워야 되겠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이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힘이야 힘. 지금 이제 여러
정말 자신의 입장과는 정반대 입장을 내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 힘을 키워야 된다고 했지. 힘 키우려면 우리 대한민국 하나로 뭉쳐갖고 똘똘 뭉쳐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이거는 진짜 빠따 쳐야 돼. 빠따. 국민의힘은요. 정쟁에 또 이용해요. 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데 가해자 미국 트럼프를 비판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피해자 베네수엘라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 대목이 이제 미칠 노릇인데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미국한테 혼난다. 이런 식으로 이 제정신입니까? 야, 난 진짜 너무 놀랬어. 우리도 잘못하면 미국한테 혼난다. 누가 말한 거예요? 국민의힘 누구겠어요? 나경원. 공식 논평입니다. 공식 논평 함께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도한 돈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저 제정신입니까? 저런 말이. 그리고 나경원 태북 보겠습니다. 나경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세 마두로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가?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을 빼닮았다. 하면서 예를 든 게 무슨 뭐 사법개혁 이런 거야. 네. 이 사법개혁하면 우리 미국한테 혼난다 이 얘기야. 자 주진우 정신 나갔습니다 다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에 중국, 러시아가 반발했다. 민주노총 촛불 행동도 반미 입장을 냈다. 독재체제 지독한 가난, 사법부 침탈, 집회, 사상의 자유 억압을 겪었던 베네수엘라 국민 상당수는 마두로 축출을 환영하고 있다. PS, 베네수엘라 독재자의 사법부 침탈, 국민 입틀막의 말로. 사법부 개혁하면 미국한테 혼난다. 이 제정신입니까? 나는 너무 놀랐어요. 자, 아까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1월 4일 중국 국빈 방문했고요. 8년 만입니다. 중국이 극진한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짧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장관급이 이제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미국의 이러한 그 국제사회 룰을 어기는 틈을 뚫고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후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세계적 사기라고 비난한 것에 반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은 인류 운명 공동체 이론을 내면서 기후 변화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선도하고 있어요. 지금 풍력, 태양력 에너지의 생산 설비의 80%,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전기 자동차 생산의 70%를 중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제 그리드 페리티라 그러는데요.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화석연료보다 훨씬 낮게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전기료를 버티는 이유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지금 텍사스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공화당의 터버신에도 그런 이유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더 싸게 되고 있다니 갈수록. 그러니까 완전히 주도권을 지금 세계적 주도권을 미국이 잃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대해 가는데 한국이 절대적 파트너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나온 거잖아요. 네. 이 분야도 AI 분야나 이런 데에서 이에 대한 과학기술의 협력의 상징으로 저는 과기부 장관을 보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방 국가 중에 한국을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만큼 자기의 입지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나 이 대만 문제를 포함한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이라도 취해준다면 네. 중국은 훨씬 더 활동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다자주의 외교 다극화 다자주의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국이 파트너가 되어주면 중국으로서는 훨씬 수월한 외교적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국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국가인 거고요.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대만 문제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 그래도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앞서서
중국 CCTV하고 어. 인터뷰를 가졌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대만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 엄청나게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손을 좀 들어주면서도 이게 무력은 안 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또 밝혔습니다. 네. 자, 그 부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게 상대의 국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적정선에서 조정해 나가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합니다. 네.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인터뷰 때문에 드디어 친중의 본색 드러냈다고 지금 난리 치고 있거든요. 셰셰 프레임이라고 하나의 계속하죠. 중국이라고 표현했다고. 이거 너네들의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 때 예, 맞습니다. 이미 합의한 내용이야. 그거 다시 올려줘. 한중 수교의 아이고, 합의 이 사항입니다. 바보들이 이런 바보들이 세상에 존재하냐. 1992년 이게 8월 24일 노태우 정부에서 중국과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는데 그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노태우 정부에서. 이 바보들. 이게 실제로 중국이 저렇게 잘하는 이유가 기저효과도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한중 관계가 완전히 망쳤고 파탄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이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중요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중단시켜 준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복구시켜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단 한 번도 저 얘기를 윤석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얘기. 그렇죠. 무력에 대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만 얘기했어요. 그거는 미국도 둘 다 얘기하거든요. 네. 그걸 필요에 따라서 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하나만 얘기했어요. 정말 바보죠. 그리고 저기서 했잖아요.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라는 말은 중국이 약간은 긁히지만 중국도 한반도에 대해서 똑같이 쓰는 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말을 중국이 쓰기 때문에 항의를 못해요. 저게 가장 잘 정제된 말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그러나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이라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번에 우리가 국빈 방문을 하니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중국한테는 엄청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절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정상으로 왔다고 느끼는 게 대통령이 원고도 안 보고 트럼프 프롬프트도 안 보고 네. 자기 걸로 소화돼서 CCTV 기자의 질문에 막힘없이 쭉 답변을 하잖아요. 네. 이게 정상인데 이런 정상의 대통령을 오랜만에 본 겁니다. 오랜만에. 아니 방명록을 못 외워가지고 쪽지를 2번 편집하고 쓰는 이 대통령을 보다가 억장이 무너졌죠. 억장이 무너졌죠.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머리가 좋은데 뭐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방명록을 못 했을 걸 못 외웠어. 한중 정상회담 관련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내일 깊이 있게 다룰 테니까요. 내일도 우리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또 나와 주셔야죠. 그거는 그렇게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 분도.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이쯤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국내 이슈 또 다뤄야 됩니다. 네. 예. 자, 세 분 덕분에 오늘 대한민국 모든 언론 중에 관련 뉴스 제일 잘 다룬 것 같아요. 깔끔했습니다. 맞죠? 네. 진짜 제일 깔끔하게 제일 잘 다룬 것 같아. 저는 몰로를 또 배우고 가서. 예. 아니 근데 내가 오늘 다 끝나가는 거죠. 네. 아니 끝났어요. 한 이야기만. 네. 아니 곽수산 곽수산. 직위원 빙의 판결을 보고 그 대박이에요. 저와 아내가 한 10번 이상 봤어요. 한 박수를 쳤어요. 그 요새 장안에 와시네요. 우리 곽수산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세 분은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내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전문가 세 분이 자리에 앉는 동안 네. 우리끼리 요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쿠팡 아하. 정말 문제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 다 다루지 네, 않았습니까? 그 파도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소비자분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탈팡에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수치가 나왔는데 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탈팡에 합류한 것 같아요. 오, 네. 쿠팡 이용자 수가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8% 감소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에서 작년 이제 25년 12월 22일, 28일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가 2,771만 요 정도 나왔는데요. 보니까 11월 넷째 주와 그리고 12월 넷째 주를 비교를 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8%나 감소를 했고 네. 결제 추정액도 보니 11월 넷째 주, 12월 넷째 주를 비교하면 1조 296억에서 9,562억으로 네. 이제 조 단위가 깨졌습니다. 상당히 네. 급감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또 정신 나간 놈들이 이렇게 쿠팡을 때리는 이유는 중국 테무와 알리를 살리기 위해서 쿠팡을 때린다 이따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알리하고 테무도 급감했어. 이제는 그 이야기하는 정신 나간 놈들은 입을 꼬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11월 넷째 주와 12월 넷째 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알리는 446만 1,763명이 사용을 하다가 이용자 수가 368만으로 17.4%나 알리는 감소를 하고 알리가 와. 더 많이 감소했어. 더 많이 빠졌어요. 네. 테무도 5.4%나 비교했을 때 빠집니다. 이용자 수가. 자, 그러면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우리 기업이야. 우리 토종 기업 네이버 플러스로 이동을 해서 11월 마지막 주에는 325만이었는데 374만으로 15.25%가 증가를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 정신 나간 놈들은 그 말 대꾸할 가치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데이터가 명확하게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그 음모론 이야기하는 선수들 보면 예. 정말 한심하죠. 네. 청계천에 항공모함 들어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 왜 윤카를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 잡아가고 네. 윤카를 구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제7함대가 어디서 뭐 출격을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막 하고 자기들끼리 정신승리 오지게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맞습니다. 소리지. 이 청계천에 항공모함 들어온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제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쿠팡이다래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물론 결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분들이긴 한데 대단합니다. 여전히 그 우리가 쿠팡이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어디를 기반으로 많이 하냐면요. 로블록스 같은 게임 사이트 플랫폼에서 맞아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나 시위 같은 걸 윤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걔들은 이런 얘기들을 모르니까 무슨 게임이요? 로블록스라고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될까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집 같은 것도 짓고 쇼핑센터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짜 국회의사당 그 내부의 국회의사당 앞에 이 집회를 그 안에 가상 세계의 인물들을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눈에 띄니까 네네. 이 좀 이걸 이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얘기 결과 수치 모르고 진짜 그런가 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올지언정 우리끼리 안심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MB 때부터 그렇게 체계적으로 망가뜨려 온 겁니다. MB 때부터. 네.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자 쿠팡 소식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국내 정치 이슈 좀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혹시 이 이슈 자신 없는 분들은 지금 나가주시고. 교수님 왜 그래? 아니, 오자마자. 예. 진짜. 아니 교수님 일을 더 키우기 전에 저는 잘라야 된다는 주의자입니다. 네네. 제 생각이 틀려요, 맞아요. 저는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뭘 키워요? 이런 일이 김병기 한 사람만 있을까요?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네. 네, 우리가 참사라든가 사건이 발생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진실 규명하고 그다음 책임자 처벌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재발 방지. 재발 방지 뭡니까? 국회의원들의 잡다한 특권들. 네. 그다음에 의원실에 있어서의 갑을 관계들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구조 개혁으로 가야죠.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판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멋지십니다. 근데 이거 이상할 정도로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이 터져도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좀 적었거든요. 좀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혼자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김병기 부인이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 우리가 다뤘었죠. 네.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과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경찰 출신 국민의힘 친윤 의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야, 이 수사 무마 청탁 자체도 쇼킹한데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찐윤 의원에게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이니까 이거 아주 어질어질합니다.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이 2025년 11월 9일 경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병기 의원이 국민의힘 친윤 의원 땡땡땡을 찾아가 동작서장에게 전화해줄 것을 부탁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동작서장을 잘 안다고 했고 인연이 있다고 했다라고 말을 했고 김병기 의원은 바로 국민의힘 의원이 동작서장에게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더라. 와,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동작 경찰서가요. 2024년 8월 27일 김병기 부인 횡령 혐의 내사한 이후 2달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결 처리가 됐어요. 무혐의로 불이건. 예. 그리고 한겨레가 김병기 의원 일정표를 확인해 봤더니 2024년 7월 23일에 경찰 출신 찐윤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와. 일정표를 보면 7월 23일 오전 8시에 이제 조찬 그리고 만난 사람 땡땡땡. 무혐의 내리기 한 달 전쯤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이 일정표 이게 나와 있어. 네. 저기 공란으로 비어져 있는 게 경찰 출신 국민의힘 찐윤 의원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무마 청탁이 들어갔고 무마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응이 들어가 있나요 이름에? 그건 아니고 그건 모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 저는 모릅니다.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 경찰 출신 의원입니다. 김종양, 경남 창원입니다. 서천호, 그다음에 김석기, 윤재옥, 이만희, 이철규, 서범수 많네요. 그 중에 친윤은 그 중에 한 분이겠네요. 네. 그 중에 친윤은 아니 뭐 퀴즈쇼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비리 의혹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흔히 빠져 있는 특권 의식의 발로이다. 그리고 동료 의식의 발로이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건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원내 교섭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국회의원 특권 개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크게 무서운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진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의 수사를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무마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청산에 반대하는 입장이잖아. 내란 청산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이걸 관심 갖는데 이것만 다루면 지금 이거 봐 다 체육 뭐개 XX고 지금 비리에 있어서는 같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남아 이게 있었다면 야합이죠. 만약에 사실이면 그런 건 남아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야합을 했으면 내란 청산 관련해 가지고 그럼 야합이 없었겠어요. 규명을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야. 바라보고 제가 말했어. 바라보고 힘쓰여지고 응원하는 국민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저는. 네,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구 의원들에게도 이제 금품을 수수한 의혹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은 당을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입장을 소개해 주시죠.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할 이유가 없다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묻고 싶어. 당신은 왜 정치를 하는 거야? 아니 난 왜 정치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매 우리가 지금 접하는 건 자기 잘못을 어떻게 하면 덮을까만 고민한 사람 같이 보여. 다른 거는 나는 모르겠어.
왜 정치를 하는지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민주당이 그러면은 자기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만 활용합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저 문장은 결국은 보좌진들과 사법적인 절차로서 끝까지 가겠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뭐라고 합니까? 목표로 보이고요. 정당이라든가 정치는 이미 팽개쳐진 도구가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이어서 한 말씀 드리면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야 모두 그 시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제외해야 됩니다. 맞아요. 뭐라고요? 현역 의원들과 현역 그 지역위원장들이 공천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비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긴 격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동안에? 당을 장악하고 지역을 자기가 장악하도록 그 알게 모르게 배려해 준 거죠. 이거 없애야 돼요. 똑같은 행위가 이거 아닙니까? 국회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하나도 제명 처리라든가 징계 절차 못 하잖아요. 그러네. 똑같은 행동입니다. 예. 그래 이게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한 정치개혁 운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네 진짜. 이해 당사자가 공간 위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러네. 우리 저기 최욱 선생님께서 네. 열심히 좀 운동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선우 의원. MBC에서 이제 녹취가 공개되고 나서 강선우 의원이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이 거짓말이 제가 이제 항상 강선우 의원이 거짓말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좀 짚고 갑니다. 6일 전에 올렸던 페북을 보면은 MBC 보도 관련해서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 지역구에 관해서 논의할 때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게 원칙이었다. 나도 거기에 철저히 따랐고 발언권이 나는 제한된 상태에서 전체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됐다. 나는 얘기할 그게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민주당이 확인을 해봤더니 이 해명이 거짓말인 것으로 이제 드러났었죠.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게 또 나왔어요. 심지어 강선우 의원은 김경이 당선된 이후에는 시의회 원내대표로 김경을 밀어달라고 또 부탁했다는 폭로가 나온 거야. 아니 이렇게 울고불고 사태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제 그만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후에 이 김경 시의회 원내대표로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폭로가 나왔어요. 그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모 시 의원의 제보인데요. 김경시 의원을 원내대표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강선우 의원의 연락을 여러 시 의원이 받았다. 정말 나쁜 정치인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시의회 지도부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나서는 거 굉장히 드문 일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더라고요. 그 대다수 정치 오래 한 의원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야기야? 이거 상김시대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신인이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저도 그 하나만 제가 좀 최소한 우리끼리라도 제가 좀 부탁 하나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청문회장에서 거짓으로 해명한 거는 그건 사실 아닙니까? 제가 왜 거짓말로 해명하느냐라고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 나를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참. 아니 그냥 사실관계는 그 정보는 우리가 어차피 다 똑같이 접하잖아. 그렇죠. 아니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우리 지지자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전라도에서 빨간색이면 경상도에서도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아야 되고 정치할 수 없는 사람은 정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방어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됐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갖고 방어가 되면 저도 한번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방어할까? 방어가 안 된다니까. 오히려 사람을 더 열받게 해요. 더 수렁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수렁으로 그게 빠져. 더 한조. 그분도 돕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돕는 게 아니고 진보진영도 돕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안 다뤄. 그러면 이게 덮여.
그럼 난 안 다룰까를 고민할 것 같아 나도. 그런 이슈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 종편에 써들고 있는 것들 중에 아예 그렇지. 우리로서는 저도 찾아본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다르잖아.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혜훈 후보자 지금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예, 뭐 부동산 투기 의혹도 터지고 갑질 의혹 등등 뭐 새로운 것들이 많이 터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세 분의 논평만 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한 정치적 이유는 분명히 선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 지금 이혜훈 후보가 무리를 빚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혜훈 후보가 해명하고 그 여기에 대해서 심판자의 입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 보고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면은 최종 판단은 임명권자가 하면 된다라는 게 저는 뭐 공식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나는 국민의힘이 이혜훈 후보에 대해서 인사 검증 운운하는 거는 진짜 나는 정말 들어줄 수가 없어. 자기들이 계속 공천 주지 않았나? 그 전에 공천 줄 때 인사 검증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방 의원이 그 양심 선언했는데. 그 전에 국민의힘이 있을 때 양심 선언하지 그랬어요. 이게 똑같은 내로남불 아닙니까? 우리 편일 때는 눈 감아주고 다른 편으로 갈 것 같으니까 터뜨리고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그냥 물러나더라도 설령 물러나더라도 그냥 물러나지 마시고 본인에게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쪽에 자신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했던 분들의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좀 다 털어놓고 가시죠. 죽어보자로. 논계 작전. 의외로 아주 악독하시네. 혼자 어떻게 죽어? 같이 저 당하는 게 있으면. 변했네. 뭘 변해? 이거 점잖은 신분인 줄 알았는데. 와, 악에 바치셨네. 아니, 악에 바친 게 아니라 청문회 가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재산이 그만큼 넣으셨대요 하면서 의원님은 지금 저보다 2배 더 넣으시는데요. 하고 진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국민의힘건 보수건 됐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쓰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라도 미리 좀 걸러주셔야죠. 네. 그거라도 해주시면 돼. 알겠습니다. 본인 받쳐서 걸음망이 되는 거야. 그거라도 해야지. 네. 현재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뭐 방어를 한다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것 건 같습니다. 없어. 그럴 이유도 없고 그 스스로가 입증해 보여야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신장식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고요. 남아 계신 분들은 남아 계셔야 됩니다. 남아 계신 분은 남아 계시고요. 그 무섭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일교 잠깐 다뤄야 돼. 네. 네. 자, 신장식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즘 뭐 워낙 많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통일교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굉장히 엄청난 보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보면서 관련 보도 뉴스타파의 박종화 PD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종화 PD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매불쇼 처음 출연하시는 예, 건가요? 처음 출연합니다. 우리 박종화 PD님은 PD예요? 예, PD인데 기자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기자처럼 하고 뭐 다큐멘터리도 가끔 만들기도 하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5월 11일 지방선거 직전에 5월 11일이면 지방선거 직전이죠. 네. 6월에 지방선거 있었으니까 네. 통일교가 와 진짜 심각합니다. 사실상 가평군수 후보자들의 면접을 보는 영상을 맞아 이거 뉴스타파 공개를 이게 말이 아니 되나? 통일교가요? 통일교인데 레전드야 이거. 레전드야 이거. 가평 군수 후보자들 면접을 다가 있더만요. 거기 한 명 빼고 다 왔어. 그러니까. 총 5명인데 4명이 와가지고 가평 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물어봐. 너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은 저는 열심히 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영상을 뉴스타파 공개했다 이거야. 가평의 그 통일교 그 성전이 있잖아. 엄청 크게 있잖아요. 엄청 있잖아. 예. 그거 조성할 때부터 나는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이 어마어마한 레전드입니다. 그것도 시작할 때부터 한학자 한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해야 돼. 진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데요. 그 장면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놀라운 모습을 갖춘 청평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저게 다 통일교 관계
회사입니다. 인류의 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자 현대 등의 뜻을 받들어 현직 가평 군수. 이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기 운세 진입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천원단지 프로젝트가 그 천원궁 근처에 있는 단지 이름입니다. 공동의 협의체를 어느 정도까지 협력해서 정책하는 제시를 만드실 수 있는지 후보자분들의 그런 비전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어떤 특구를 기획하든지 국내 홍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있는 110개의 그 대사관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트래블 에전시에 저희 학교 홍보해드리겠습니다. 가평은 평화사 사업에 위해서는 다 통일교 관계자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와, 면접이네. 면접이야. 와, 이 사업은 당연한 사업이다. 당연한 사업이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효성에서 하는 효성도 통일교 크루즈 사업에 다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와, 나는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 저는 아까 제일 충격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조례 같은 거 만들 때 네. 통일교랑 협의체를 뭐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나누자는 민관 거잖아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나누자고 하는 거죠. 와, 조금 우리 박종아 PD님이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 방금 보셨던 장면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통일교의 그 수련원 있잖아요. 기도하는 수련원. 네. 거기에 앞에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효정 카페. 거기에서 그 이 면접이 이루어진 겁니다. 효정 카페라면 그 통일교에서 하는 카페네.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그 한학자 총재가 이렇게 뭐 총재를 이렇게 믿는 그러니까 통일교 신도들이 집단으로 기도회를 하는 장소가 네. 있고요. 네. 근데 그 앞에 이제 후보자들이 와서 집단으로 면접을 본 상황인 거죠. 와. 야, 저기서 이제 그 통일교가 원하는 현안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원단지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요거는 어떤 겁니까? 천원 단지가요. 그 천원 그 저희가 이렇게 가평군에 딱 들어가면 설악면에 들어가면 장락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중턱에 천원궁, 천승전 그리고 천정궁 이렇게 세 개의 커다란 맞아요. 지금 보이시는 와. 요거 있잖아요. 네네네. 요게 보이는 그 단지가 네. 이름이 효정 천원입니다. 효정 아. 네. 그래서 그 효정 천원에 이 성지 천원궁이 있으니 성지잖아요. 네. 그 성지 순례지를 만들자. 아, 성지 순례지. 예. 이게 한학자 총재의 지시였습니다. 와, 이 가평군이 아니고 통일군이야, 진짜. 아니 지금 가져오신 자료 보니까 가평 통일교 타운 현황 보니까 예. 어마어마하네. 이거를 어마어마해요? 먼저 보면. 예. 여기 정말 이게 다 지금 설악면의 전경인데요. 와. 호텔부터 뭐 궁 그리고 그 노인 주거 시설 예. 그리고 그 크루즈 시설 뭐 이런 것까지 다 저게 지금 다 통일교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와. 이거 처음 보셨군요. 이거는 그럼 정치인하고 결탁 안 되고는 쉽지 않았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수님? 인허가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인허가 사실 문제. 이게 뭔가면요. 특히 이제 군 단위에서 단체장을 선택할 때 개발 논리에 의해서 투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두 가지죠. 일자리 문제, 세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유혹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네. 더 위험한 것은 뭔가면은 유권자 수가 적은 곳에는 1-2천 명의 집단적 세력이 당락을 좌지우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매표적 성격이 생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당이 이른바 당내 경선을 당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서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선에서는 더 작은 소수의 당원만 가입시켜도 후보를 결정하는데 특정 종교라든가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라든가 당원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적인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PD님, 네. 여기 그 통일 교인들은 가평군 주소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거를 취재를 했는데요. 네. 설악면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의 그 본전이 있는 설악면에 네. 이렇게 그 교인들을 입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진짜 가평은 진짜 통일교네, 그냥.
야, 이건 몰랐는데 이게 성지순례 그 크루즈가 또 있어요. 크루즈 있어요. 예, 아니 뭐야? 와. 뭐야 도대체 여기에? 저기 이게 엄청 크게 있어요. 정말 크게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련원 입구를 지나야지 이 크루즈를 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크루즈를 이제 경기도 가평군이 허가를 해주고 그리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역소멸기금도 10억 원이 들어가서 총 지금까지 80억 원이 에? 이제 가평군에 기금이 투자가 된 아 그래요? 네, 사업입니다. 관광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운영하는 업체는 통일교 관련 예. 기업인데 예. 가평군의 예산- 재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HJ 크루즈가 HJ가 학자 맞아요? 학자 HJ의 학자로도 쓰이고 효정으로도 효정. 쓰입니다. 네. 효정은 뭐예요? 효정? 효와 정이라고 해서 통일교의 어떤 가치를 말합니다. 어머니께 효하고 효와 정. 하고, 부모님이니까. 예, 참 어머니. 참어니니까 네. 효정이야. 재밌게 살았네. 아니 성지순례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걸 왜 국가 세금으로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물관 지을게 해서 군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네네네. 지금 그런데 박물관 지금 있어요? 종교 시설로 또 바꿨어요. 근데 그거를 가평군이 또 허가를 해줍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야. 요런 게 맞죠? 와, 이거 문제 있어. 내가 볼 때 요거 들여다보면 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가평 군민이었던 분들도 통일교를 이렇게 흡수되는 경우가 많이 네, 있나 보군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많이 안 좋거든요.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로 해결 안 돼요.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중하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쁜가 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